현대차, 삼성전자 그 임원들 명단 쭉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고졸이 있나 늘 찾아봐요. 없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노력을 덜한 건지 세상이 문제가 있는 건지 작가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가장 기본인 건 성실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성실함. 누가 봐도 와 할 정도는 돼야 돼요. 행복한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10대랑 20대 자살률이 정말 높아요. 제일 아름다운 나이고 제일 싱그러운 나이고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인데 성공한 스푼 팟캐스트 시즌2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치열하게 살수록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것 같은 불안함.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오늘은 그 답을 주실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11년간 60만 명의 진로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 오신 분을 모셨는데요. 와, 60만 명이면은 경기도 시흥시 인구가 60만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 현장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뭘 보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앤드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앤디림이라고 하고요. 전국에서 우리 청소년부터 청년 학부모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진로 이야기,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꼭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꼭 와닿는 주제나 혹은 이 부분은 나랑 동일한데 이 부분은 나랑 약간 생각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로 적으시면 좋겠어요. 꼭 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혹시나 제가 최대한 가운데서 혹은 폭넓게 얘기를 드릴 텐데 혹시나 내 이념이나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좀 멀리하지 말아주시고 최대한 좀 많이 이해해 주시는 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좀 확보되면은 우리 채널도 그렇고 우리 같이 봐주시는 분들도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네. 추운 겨울에 이렇게 와주셔서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팟캐스트를 재밌게 또 많은 인사이트를 좀 공유하고 얻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주변만 봐도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다들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네. 퇴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근데 정작 통장을 보면 돈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좀 한숨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노력을 덜한 건지 아니면 지금 세상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작가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괜히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우선은 항상 사람들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봐요. 그래서 세상이 잘못이다라고 늘 우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 잘못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인 거지 세상 자체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결국에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한 잘못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도 이 세상이란 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불공평한데 작은 틀에서 보면 공평한 공간이다. 마치 우리가 지금도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으면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전쟁인 국가에 태어난 거예요. 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은 안 좋은 공간에 태어나고, 그래서 약간 불공평한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것들을 하나만 무조건 옳다 혹은 이런 상황이다 말하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이따 자세히 우리가 나눌 테지만 이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바로 여러분들의 잘못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꼭 말하고 싶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거의 한 10년 넘게 다니면서 사실 이제 거의 딴 눈 안 팔고 진짜 묵묵하게 커리어를 쌓아왔다. 일의 퀄리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저축한 것도 마땅치 않고 집에 이제 대출금 갚아 나가고 뭐하고 하면은 이게 내가 잘한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보면은 재테크 같은 거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부업 같은 걸로 얼마나 리소스를 할애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계속해서 이제 인컴 소스를 만들어내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이게 내가 성실하게 직장만 다닌 게 잘한 건가? 나는 어쩌면 10년 넘는 시간을 그냥 사실은 되게 기회를 많이 놓치고 온 것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취업난을 극복을 했다라는 거에 되게 안주해가지고 그렇죠. 한 10년 정도를 너무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산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이제 와서 조금 들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게, 항상 특히 대학가 가면 얘기 많이 하는 게 취업만 바라보지 말라고 제가 많이 해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어쨌든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입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는 순간 또 취업에 빠져 있고, 아주 일부가 창업에 빠져 있지만 그것도 거의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라든지 배우자 얘기라든지 건강 얘기라든지 이걸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죠. 왜냐면 그 시기엔 그것만 보고 그렇게 걸어가라고 학교에서 배웠고 가정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의 정도에다가 변칙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미리미리 좀 학습을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앞서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이 정석의 길을 가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저는 상위 20%라고 보는데 플러스 알파로 붙이셔야 되는 게 지금 세상의 난이도다. 그렇지 않으면은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못 이기는 사회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럼 이건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더욱 거죠? 더 심해지고 보통 이런 사회 문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관성대로 흘러가니까 이건 못 막는 거고 하루라도 빨리 저는 그 자본주의라면 자본주의 혹은 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분야라든지 그 국가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문화, 사회,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을 빨리 꿰뚫고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하나만 준비하면 또 안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 밥을 먹으면서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MBA를 예로 들어도 센터가 리딩도 해야 되고 이제는 3점도 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90년대만 보더라도 서장훈 씨가 3점씩 쏘면은 감독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나마 서장훈이니까 덜 욕먹었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은 엄청 바가지로 욕먹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포지션이라는 게 없어졌고 멀티는 당연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향 평준화로 인해서 그냥 난이도가 너무 올라졌어요. 만약에 지금 40, 50대 분들이 지금 회사에서 제일 이제 빛을 발한 시기인데 그분들의 AI를 학습하는 그 능력보다 10대, 20대가 학습하는 속도가 그 질이나 이런 것도 훨씬 완전 그 퀄리티가 다를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게 당연한 거고 나는 그걸 못해도 시킬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 정도의 안주해서 하시지만 나중에 이 격차는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테크라는 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 그 외에도 투잡, 쓰리잡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쪽으로 계속 창출하지 않으면은 이 격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양극화는 어쨌든 사회의 어떤 전 세계적인 문화의 어떤 한 축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확신을 하고 있고 그거를 10년 전부터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10대, 20대는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부분이 뭐 입시라든지 조금 당면 과제들을 조금 더 잘 하는 거에 좀 배움이 좀 포커스가 돼 있다. 저는 제 학창 시절 그렇게 기억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갈수록 좀 짊어져지고 가는 것들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커리큘럼 자체에도 이제 좀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현재는 좀 어떻게 돼 있는 편이에요? 교육부 장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도 그렇고 국가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없어진 과정이 뭐 교련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없어졌지만 네. 추억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진로라는 과목이 국가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걸 무조건 하게끔 그리고 진로 탐색을 하게끔 하고 있고 대학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어떤 좋은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근데 저 더 궁극적인 대학의 고민은 이 대학도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을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계속 메디컬 위주 혹은 계속 반수 재수해서 상위권 대학으로 가려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급이 없는 거야 등록금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발권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저기들이 가지려고 하고 커리큘럼도 바꾸고 뽑을 때 역량 같은 그 기준점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사회가 원하고 대학이 원하는 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데 답을 드리자면은 이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그런 걸 바꾸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메가 트렌드는 어쨌든 아무리 내가 진로 준비를 하고 뭐 인생의 준비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면은 그래도 이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 게 여전한 어떤 문화 속에 있고 그게 어떤 우리 고정관념이고 사회의 고정관념. 그래서 그거는 못 바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근데 말씀하신 거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뭐 사회 초년생들 직장을 오래 다니신 분도 그럴 텐데 그냥 무조건 성실하게만 살면은 그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별도로 뭐 어디 뭐 강의를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해주고 싶으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항상 많이 강조한 게 우리 스푼 가족도 그렇겠지만 경험이 많은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경험도 제가 늘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 게 실패가 많은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실패를 안 해야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 얻는 경험도 있는데 사실 사람이 성장할 때 제일 좋은 건 저는 성공의 비율이 좀 더 높아야 되고 마치 파동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에너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는 건 없거든요. 이 파동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성공 실패 이렇게 가는 것처럼 성공의 기회가 좀 많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좋은 기회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기회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고 또 의미 있는 걸 하려고 하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왜 제가 이 댓글을 쓰고 뭐 댓글 내 의견을 정리하라고 하냐면은 옛날 사람이 이제 무한도전 보고 1박 2일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끝나요. 근데 거기다 한 번이라 쓰면은 그게 내 것이 돼요. 이런 것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물론 책을 읽고 우리만 봐도 너무 좋아요.
그것만 해도 1차적으로 성공했지만 2차적, 3차적이 되려면은 디깅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내가 계속 댓글을 써야 되고 그런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게 결국 그게 답이고 그것들을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제가 늘 말을 하고 있고 네. 그중에 저는 이제 한 10에서 한 20% 정도가 학교에서 그걸 좀 녹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하지만 거고.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 그럼요. 왜냐면은 학교에서는 위험한 걸 못 해요. 네. 예, 한쪽으로 쏠린 것들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돈 얘기하는 것도 학교에서는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사실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막 우리가 성인이 되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잖아요. 네. 세금 건보료 내는 사람들 보면 놀라잖아요. 저도 꽤 많이 내는데 건보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세금,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 보면은 그런 것부터 해서 돈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돈 내는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가정에서 어쨌든 교육을 많이 해주시는 수밖에 없고 청년이 되면 이제 10대 때 배워왔던 것들을 이제 맞는지를 이제 계속 이 점검을 하는 시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늘 이 비유를 하자면 10대 때는 씨를 뿌리는 시기고 20대 때는 그 시 중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기고 30대 때는 가봤던 길 중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한번 제대로 걸어보는 거고 40대는 그 길을 이제 제대로 넓히는 거고 50대는 이제 톨게이트도 만들고 다른 사람들 올 수 있게 정원도 꾸미고 후배들 올 수 있게 그 길로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60년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인생인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입시에만 매몰되고 뭐 취업에만 매몰되면 안 되고 인생 전반을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고 알차게 할 수 있는 과정 자체를 본인이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지금 세상인데 그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더 방법을 좀 알고 조언도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의도적인 노력이라든지 배움 또는 뭐 가르침 이런 게 굉장히 필수적인 이제 필수예요. 환경이 왔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는 되거든요. 사실 네, 이해는 네.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모르는 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조언을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장 좋은 거 우리 성공한 스푼 자주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대 후반 정도에 첫 취직을 한 거거든요. 근데 20대에 그 후반부터 뭐 30대 초중반 지나면서 사회로부터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능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어떻게든 배울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던 없어요. 것 같아요. 그냥 뭐 직장 나가라, 월급 받아라, 뭐 여기서 끝이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사실은 제가 채우는 거지 뭐 이제 시스템적으로 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배움의 장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사실상 요거는 좀 방치된 게 아닌가. 좀 많이 대부분의 지상 과제인 취업을 해결하고 나면은 저희는 사실 방치된 채로 좀 계속 시간을 흐르게 놔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도 좀 보시나요? 이건 어쨌든 깊이 들어가면 교육을 만드신 분들이 설계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교에서 더 많이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조금씩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까도 이게 연결되는데 이 1학년 입학한 다음에 워낙 자퇴율이 높고 사람들이 학교로 가니까 네, 반수하고 네.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대학교는 대부분이 40% 이상 지금 자율전공학부로 바꾸고 있어요. 우선 와서 자유롭게 놀아. 그리고 너네가 원하는 걸 찾아봐. 그 방향으로는 정말 많이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대학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질문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최대 관심사잖아요, 학생들한테는. 그렇죠. 중요한 거고. 네, 근데 또 반면에는 요즘 시대에는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있죠. 많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1년째 똑같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학벌의 중요성은 있다. 그리고 네. 학벌은 희석되는 거지 소멸되지 않는다.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절대 네. 저는 대체될 수 없다고 늘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기업에서 학벌을 본다는 이유는 사실 그 학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학벌을 이루기까지 이 사람이 뭘 맞아요. 노력했는지를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드러난 것이 사실 학벌인 것 뿐인 거고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좋은 학벌을 가졌는데도 과거 선배들보다 더 높은 스펙을 가졌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거는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3차까지 통과하는 마패 같은 거 있으면은 지금은 이제 1차가 통과되고 한 2차까지도 유효한 그 정도예요. 지금 면접 시스템도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학벌이 왜 중요하냐면은 당연히 우선은 취업 잘 되는데 여전히 사회에서 제일 원하는 거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너 말대로 학벌 안 중요하다는 말도 일리 있어. 근데 그게 10개 중에 2개다. 그럼 8개는 여전히 중요하다라면은 맞아요. 나는 다수의 배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AI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딱 볼 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그거 공부한다 치면 어렵겠죠. 어렵죠. 너무 어렵죠. 엊그저께도 제가 현대차, 삼성전자 그 임원들 명단 쭉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고졸이 있나 늘 찾아봐요. 없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이 아름다우면 좋겠고 공평하면 좋겠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쨌든 대졸자들이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흘러가니까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울 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뭐 그리고 직업 시장이 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절대 다수가 그냥 뭐 평범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게 뭐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을 거잖아요. 맞아요. 뭐 자영업을 하거나 뭐 운동선수나 예술가가 네. 되거나 이런 비중은 사실 이제 100% 안에서 100분율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적은 비율일 거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대학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절대 다수인 옵션을 이제 아예 눈을 가리고 그 나머지 것들에 베팅을 하라 저는 이런 얘기로 들리는 것 같아서 그런 조언을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중심에 있는 걸 우리가 계속 꿈꾸고 가야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두고 가니까 현실적인 걸 고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저 동의를 하고 네. 많은 분들께서 아무튼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대학 졸업장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취지 자체는 공감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대학 졸업장이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직업화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마찬가지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뭐 학교를 이제 그러니까 졸업을 앞둔 친구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지금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텐데 뭐 학벌이 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좋지 않다거나 모두가 이제 스카이를 나올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혹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는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불안함이라든지 불안감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을지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 재테크. 재테크요. 이번 왜냐면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거 보자고. 우리 좋은 대학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학자 되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네. 그렇죠?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안정적인 삶? 그럼 공무원 되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돈이에요. 내 몸값을 자, 띄우는 우리가 거죠. 그렇죠. 우리가 메디칼 선호현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옛날 같은 경우는 메디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스카이 뭐 서성환 중경외시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있지만 지금 메디칼이냐 메디칼 아니냐 나뉘고 있어요. 최상위가 완전히. 그 본질이 뭐냐면 돈이에요. 당연히 두 번째로는 제가 대학원을 가시라 말씀을 드릴 건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재테크라고 봐요. 재테크를 해서 내가 재테크로 성공을 하면은 저는 거기서 내가 자존감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내가 돈이 있는 순간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옵션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왜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고 노력할까 하면은 저는 가장 큰 게 자유함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권이라고 봐요. 이제 철저하게 좀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좀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로라는 거를 교과 과목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세대로서 이제 이런 조언들을 하시기에 앞서서 뭔가 이제 개인화된 어드바이스를 많이 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일반론적인 어드바이스를 좀 더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학생들한테도 돈이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 직업들을 추천을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너의 진로는 좀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편이신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절차 자체는 상담을 한다 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이제 우선 아는 게 제일 중요해서 당연히 이게 기본 전제 자체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내가 되고 싶은 게 되는데 그걸 할 때 알아야 될 이제 규칙 같은 거를 꼭 이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학습을 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뭐 수의사가 꿈이다. 네. 그럼 이제 수의사에 대해서 이 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 수의사들이 실제로 할 때 어떤 게 어려운지, 그리고 수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주의적인 어떤 관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제가 555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최소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5명의 사람은 만나고 5권의 책은 만나고 5개 유튜브는 봐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입시 공부를 하든 뭐 진로 공부를 하든 재테크를 하든 깊게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인생에 대한 공부를 안 하는 게 제일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다음 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나쁘지만 좋은 사람, 좋지만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시기에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또 보통에는 제가 좋아요. 근데 또 나한테 좋은 사람이지만 또 어떨 땐 또 나쁜 사람이기도 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저 복합적이고. 같은 경우에도 회사 같이 다니면서는 진짜 이 사람이랑 너무 안 맞는다 느꼈는데 그렇죠. 오히려 퇴사하고 나서는 잘 맞는 경우. 인간적인 부분에서 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에 대한 거 저는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을 잘못 잃으면은 제가 아무리 옳은 이 길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바로 바뀌어요 진로가. 그리고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요. 그렇죠? 또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창업을 해서 어떤 업종을 하느냐.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이제 가치관인데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집에서도 그렇고 많이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도 오히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살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돈,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 사람. 우리 너무 좋은 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시니까 부러운데 또 가치관도 있고 근데 딱 그냥 들렸을 때 이 키워드 중에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싶은 키워드가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인생에서요? 솔직히. 예. 커리어 말고 그냥 제 인생 통틀어서 말씀이신 제가 거죠? 말씀드린 뭐 인생에서 건강, 돈, 뭐 그리고 저기 사람, 배우자, 뭐 친구, 그리고 또 뭐 가치관, 뭐 이런 것들. 예. 저는 아무래도 그나마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인 것 같은 게 사실은 저는 이제 딸아이가 12살인데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뭐 거기에 좀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뭐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때도 뭐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네, 물론 돈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있어야지만 선택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저도 사람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좀 잘 챙기고 싶고. 네. 해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작가님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신지 먼저 들어볼 수 있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건강. 개인적으로 건강을 잃어보면 알아야지. 네. 건강을 잃어보면은 건강이 소중하구나라고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후회는 늘 늦다라는 말씀드리거든요. 네. 후회는 늘 늦게 와요. 주식 손절도 예를 들어서 그때 할 걸. 후회는 늘죠. 맞아요, 뭐든 맞아요. 후회는 늘는데 그래서 사람까지는 이제 저한테 이게 최우선순위 아닌 것 같고 네. 물론 가족은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최영순위 같긴 해요. 네. 그런 거 면에서 저는 꼽으라면 건강이랑 이제 뭐 돈 이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여쭤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게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수시로 이게 자기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묵상이나 명상 같은 거 추천드리고 뭐 일기 쓰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 처음에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댓글 꼭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쓰시면 또 저도 보게 되고 우리 분들도 보면은 행복해져요 이게. 네, 행복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기분 좋게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게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도 항상 상대방 입장이 돼보라고 많이 해요. 네. 내가 취업한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 돼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난 이런 사람이고 나 이걸 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거지. 근데 나 이거 갖고 있어라고 되는데 나 이거 갖고 있어요라고 내가 먼저 될 때가 많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장사를 하더라도 손님 입장이 돼서 손님의 지갑을 열려면 어떻게 될까? 항상 상대방 칭찬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저 처음 봤을 때 나이보다 어리게 저를 확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 지갑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지갑이 열리셨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상 이 성공 한 스푼을 더 잘 이용하시려면은 이 도서관을 잘 이용하시려면은 좀 더 댓글을 활발하게 해주시면은 더 친밀감도 높아지고 인티머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자주 만나고 네. 서로 교집합도 많이 하면 인간적인 매력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적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음. 본인에 대한 거를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게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공한 스푼 채널을 이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많은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가 이제 막 억만장자의 이야기들, 뭐 백만장자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이제 많이 따는데
그분들이 이제 콘텐츠를 이제 공부하고 이제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통 돈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이제 건강 아니면은 이제 가족 또 죽기 전에 어떤 걸 후회할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가족들과 자녀들과 맞아요. 보냈던 시간을 많이 시간들 냈거든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결국 본질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히 알려면은 본인이 뭐를 좋아하는지 저희한테 이제 물어봐 주셨던 것처럼 내 가치관이 뭔가 내가 내 삶에 중점적으로 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맞아요. 인생의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아무리 열심히 누구나 다 열심히 살잖아요. 성실하게. 거기에 좀 좋은 의미가 더 생길 것 같아서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요즘 사실 청년층, 청소년층까지 좀 많이 팽배해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네. 이 반출생주의예요. 이러려면 날 왜 낳았냐, 내가 왜 태어났냐, 이런 상황,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날 왜 낳았냐.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네. 예. 아니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해요. 가난하면 애를 낳지 않아야 된다. 가난 자체가 아이한테 안 좋기 때문이라고. 네. 근데 저는 이해는 우리 모두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왜 네, 그런지. 그쵸, 근데 그쵸.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전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본인의 이 어떤 앞으로의 긴 여정을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은데 세상은 물론 나쁜 사람도 많고 좀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잘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면 행복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잘 행복하게 살아갈 과정으로 잘 보시면 좋은 것 같고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행복의 조건을 약간 남들보다 행복하려고 하는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쟁도 그렇고 비교 문화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으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저는 성공이 뭐냐 하면은 내가 만족하면 돼요 사실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5등을 했다 1등이 아니라 그럼 내가 만족했다 그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실패라고 누구도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흔히 말하는 결과적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만족하는 삶이 되면은 그렇죠. 그게 행복이거든요. 누구나 다 제가 늘 그래 삼성 이종 될 필요 없다. 이게 어디 유통해서 사장만 돼도 된다. 학벌도 여기가 안 가도 된다. 이 정도만 가든다. 또 사람도 이런 사람 뭐 김희선 뭐 김태희 뭐 장원영 안 만나도 된다. 나랑 잘 맞는 사람 와이프 만나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나한테 두면서 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행복에 물질적인 게 필요하다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면 좋은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참 과정이 저는 중요한 것 과정 같아요. 중요해요. 과정 네. 자체에 만족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 자체가 그냥 다 일단은 해보자 위주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그거는 있죠.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거는 고민을 해요, 당연히. 저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거 아니라면 저는 일단은 해봐요. 맞아요. 일단은 해보면 아주 멍청한 짓만 안 하면은 그래도 한 30% 40%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운인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 이게 더 액셀러레이팅 해가지고 쭉 올라가든 아니면 뭐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어쨌든 거기에도 배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딸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일단은 해봐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라. 피아노도 쳐보고 뭐 첼로도 맞아요. 해보고 근데 실증은 내긴 내요 가끔씩. 근데 그러면 저는 또 굉장히 흔쾌히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 대신 다른 것도 해보고. 왜냐하면 그 씨앗이 나중에 발아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저것 이제 합쳐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저 와닿는 게 두 분 보면서 느껴진 게 저는 항상 누군가한테도 쉽게 창업을 하라는 말은 또 안 해요. 네. 왜냐면은 창업을 그냥 1단계에서는 이것저것 해봐라라고 아까 저 동의를 하는데 진짜 창업을 진짜 돈 벌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자 하면은 자기 기질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창업가형 기질이 있고 사업가형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사업가형 기질이 좀 더 있으신 것 같고 네. 좀 더 좀 뭐랄까 연구원이라든지 속해 있는 게 좀 안정적인 거에서 좀 행복을 느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기질이나 성향은. 근데 나에 대해서 어쨌든 제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확실히 머슴의 삶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대감님 모습이 제일 좋죠. 대감집에서 대감집 크면 클수록 좋고. 그리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보통의 근로자들을 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으로 말하면 얘기를 들어보자면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얘기하시면서 막 그냥 근로자로서의 삶을 무미하다까지 비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은근히. 근데 저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자면 그분 그런 관점은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누구나 과정은 기회는 있지만 모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잘못 부추기는 순간 한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무책임한 말이 될수 그래서 있는 저는 거죠. 교육할 때 네. 항상 무책임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공통적인 역량 아까 말씀하신 펀더먼털적인 거는 이 클래식한 것들은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교육할 때도 항상 어떤 AI든 AI 할아버지가 오든 안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늘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역량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혹시나 뭐 대감님 모습이든 혹은 뭐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근로자라고 해서 굳이 뭐 주눅 드시거나 혹은 뭐 내 삶이 안 행복해 뭐 내 비교하고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내 삶을 잘 살아가면 되는 그럼요. 거예요. 네. 자기 자신만의 또 가치가 다 다른 거고. 그럼요.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만의 또 길을 걸어갈 그럼요.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뭐 40살까지 내가 원하는 직장 안 가졌다 하는데 갑자기 그냥 농담이지만 로또 맞았다. 네. 그럼 갑자기 인생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다른 사람들 비교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어떤 상태 뭐 가진 거 있는데 불만도 뭐 가질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네. 행복한지 행복한 쪽으로만 가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적은 상태에서 내가 내 사람들이 행복하면 농구하면서 행복하면 되잖아요. 축구하면서 EPL 먹으면서 닭다리 뜯으면 되고 네. 그런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11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서두에 60만 명 이상을 이제 만나보셨다고 뭐 진로 체험이나 강연 상담해주시고 상담하고. 근데 보시면은 좀 이 사람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을 반면에 또 굉장히 우울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궁극적으로 좀 차이를 가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통적인 그런 부분가 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청년 학부모들도 그렇고 네.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키워드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프레셔, 네. 그리고 하나는 만족감 이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아이 때는 네. 프레셔가 크게 없잖아요. 네. 모르고 그냥 놀면서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 만족이란 개념도 없을 것 같아요. 네. 크게. 근데 저는 그 점점 커질수록 이제 프레셔 때문에 사람이 이제 불안해지고 불만족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방송인 김종민 씨도 그렇고 네. 우리가 많이 봤던 시트콤 프렌즈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조이예요. 네. 근데 조이 보면은 인생이 프레셔가 많이 없어 보여요. 맞아요. 근데 제일 행복해 보이거든요. 저는 약간. 네. 누군가는 조이를 뭐 바보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우리가 더욱더 나이 먹을수록 더욱더 붙잡아야 될 캐릭터라고 좀 봐요. 사실 그 프레셔가 대부분이 안 느껴도 될 프레셔가 많거든요. 고민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죠. 저는 고민 없는 아이들이 저는 그래서 현장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잘 안 풀려도 되겠죠. 이건 이제 합리화할 수도 있는데 프레셔를 스스로 안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그냥 해요 대부분. 프레셔를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냥 해요 대부분. 그냥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고 공부가 재밌어요. 혹은 힘들어도 그냥 해요. 남들보다 프레셔를 덜 받아요. 대부분 정말로 느끼는 게. 그래서 네. 프레셔를 덜 느끼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성격도 온화하고 덜 네. 예민하고 덜 민하고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덜 예민해야 되고 덜 프레셔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작은 거에 대해 이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좀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기준치가 너무 높으면은 다 꼬투리 잡게 되고 네. 굉장히 예민해지고 너무 디테일해지는 순간 피곤해져요. 내가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내려놓고 삶을 살아야 되는 네. 거죠. 박찬욱 감독님이 얼마 전에 영화 찍으셨잖아요. 예를 들어 박찬욱 감독님의 인터뷰 보잖아요. 그 영상이. 그럼 거기 써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통찰적이거나 해안이 넘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회 나와서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제가 근거를 많이 들면서 말씀드리는 게 사람은 정말 다양하고 수준이 달라요. 네. 이걸 마치 사람은 모두 똑같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맞아요. 1차적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 왜 여기에 만약에 같이 내일부터 전과 12범이랑 여자 성폭행 사람들이랑 같이 하하호호 같이 아름답게 사세요라고 하면은 손들어서 같이 앞장설 사람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사람을 등급을 나누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통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박찬욱 감독님 그 볼 때도 이 본인이 굉장히 예민했대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완벽주의 성향이. 네.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좀 느꼈대요.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주위 사람들이 힘들구나. 피곤해지는구나. 피곤해지는구나.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걸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업 잘하시는 분들이나 좀 잘난다는 분들은 보통 완벽주의 성향이 있거나 굉장히 그렇죠. 기준치가 높아요. 왜냐하면은 다르게 얘기하면 성공하려면 기준치가 높긴 높아야 되고 저점도 높아야 되고 고점도 높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건데 100점보다는 한 95를 추구하려고 해야지 나도 편해지고 네. 나중에 어차피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나도 서서히 내려올 수 있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옛날에는 저 잘난 말에 살거나 혹은 내가 잘났으니까 거의
그 방향대로 가면 되니까라고 하는데 요즘에 좀 더 상대를 좀 더 이해하는 쪽으로 간다거나 네. 넘어갈 때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또 가고 있어요. 실제로 힘을 좀 빼야지 잘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살다 보면은 뭐 거의 부모님이랑 독립해서 사는 순간부터는 이제 내 옆에 파트너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쪽에서 받는 프레셔가 대부분을 좀 차지할 것 같은데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MBTI 관점에서 보면 T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T예요. 결혼을 이제 사랑이 아니라 경영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발칙한 선언을 해주신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배우자를 고르는 안목이 최고의 재테크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요런 저런 관점에서 배우자를 고르는 뭐 좋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T로서 사랑을 배제하고 좀 고르는 그런 선택지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 여쭤보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에스트로겐이 올라가는지 F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T가 되고 특히 아들 키우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책에도 그렇게 문구를 썼어요. 뭐냐면은 결혼이란 건 합병하는 과정이다. 합병할 때 목표가 우리 같이 만나서 그 정도 고만고만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더 시너지를 내려고 합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그거 같아요. 둘이 만나서 잘 되려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둘이 만나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새. 예를 들어서 이혼율이 높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혼하지 않더라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형과 유형의 조건을 미리미리 연애 때 많이 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한다 칠게요. 우리가 합병하는 위치까지 가면 좋겠어, 우리가 다. 근데 합병할 때 그냥 겉만 보고 안 하잖아요. 속속들이 들여다보잖아요. 재무제표 봐야 되고 재무제표가 맞는지 감사 받아야 되고 감사에 감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적정 가치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는 과정을 연애에서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스킨십이라든지 겉에 보이는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다가 보면은 지금의 이혼율이 높은 것처럼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체크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가 뭐 당연히 기본 전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근히 사랑보다 조건으로 결혼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사실 결정사가 요즘에 호황이에요. 그래요. 그게 무조건 뭐 사랑이 없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조건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또 이제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죠. 나오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그분들도 일반 사람이 많지만 사랑이라는 게 전제이고 하지만 결혼할 때 좀 더 좋으려면은 안정적인 얘기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종교 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서로. 그럼요. 연애 때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사람도 많아서 트러블 있는 경우도 많고 집안 문제로 되는 경우도 있고 정치 이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심해요. 은근히 정치까지요. 있어요. 정치까지 있어요. 안 맞는 사람 부부가 은근히 있어요. 이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일을. 또 자녀 양육관. 나는 예를 들어서 막 A 같은 삶을 원하는데 우리 아이가 나는 B를 원해 이렇게 하면 트러블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가치관이라든지 뭐 네. 돈을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대화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발견을 해야지 관찰을. 그래서 뭐 제가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지만 경험이 많은 건 중요한데 좋은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쵸. 예를 들어 연애도 다양한 사람 만나서 뭐 해봐라. 이것도 1차적으로는 맞지만 2차적으로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죠. 옛날에 김이나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똥차 간다고 뭐 명품 안 온다. 비슷한 차 온다. 그러니까 내가 똥차를 만났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좋은 차 타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배우자, 나랑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외모나 이런 것도 당연히 1차적으로는 중요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무형적인 거니까 가치관, 말할 때 뭐 유머러스. 저는 유머 감각도 잘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것들도 잘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80살, 90살까지 같이 사실 가장 친한 친구로 사는 거잖아요. 앞으로 평생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아까 말씀드리지만 유형과 무형의 균형을 맞추면서 같이 다 복합적으로 보시라는 말씀 꼭 드려요. 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 바로 배우자니까. 그럼요. 이런 말씀 드려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조언부터 진로에 대한 조언, 심지어 뭐 결혼에 대한 조언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앞으로 이제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진로의 전부 모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진로라고 하면 보통 뭐 취업 교육 혹은 대입 교육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복합적인 거죠. 30대 이후에 살면은 안 보였던 게 보이고 40대 보면 또 안 보였던 게 보이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말하는 게 거의 최고의 화두의 인생을 바꾸는 건강.
네. 진로, 직업 어떤 거 갖느냐, 누구가 내 주위에 있느냐, 그렇죠? 또 배우자 누구냐, 그쵸. 가치관을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어릴 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해둬야지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가지. 안 그러면 또 올바른 삶을 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네, 중심 있는 사람, 단단한 사람. 그렇죠. 네, 저보다 3살밖에 안 많으신데도 굉장히 이제 큰 인생 선배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노안인가요? 점심을 사주셔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자본주의의 힘이 강한 거고요. 네, 담백하면서 아주 뼈아픈 조언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의 작가님을 있게끔 해준 그런 책이나 또는 작가님이 이제 멘토로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거나 책 또는 인물이 있다면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네.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 네, 이어령 선생님 책은 제가 다 읽었거든요. 네. 네, 그분 책에는 정말 좋은 인사이트도 그렇고 살아가야 될 방향이 다 녹아져 있어서 네. 저는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좀 깊어지려면은 그 사람의 걸 다 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가수의 노래가 좋았다. 그럼 그 사람은 곡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곡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꼭 봐요. 그래서 그 작곡가의 노래를 다 찾아봐요. 저는. 그러면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나중에 길 가다가 들어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면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색깔은 거의 안 변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어령 선생님 책을 보시면은 그분께 다 나한테 와요.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 책 하나 다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또 돌아가셨지만 고 장영희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 유명한 문학가이자 영문학자인데 그분도 이제 소설이랑 좀 이 산문 쪽으로 많이 쓰셨는데 저한테 좀 많이 와닿은 영향을 많이 많이 주신 두 분 책이 좀 많이 와닿고 뭐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또 제 책, 네. 제 책 제가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보통 제가 타겟이 10대를 위주로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식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읽게끔 해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네.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답변이 이거는 애들뿐 아니라 어른한테 도움된다. 사실 이 얘기는 50대, 60대랑 얘기해도 계속 나올 얘기거든요. 이게 그럼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봐서 절대 사실 필요는 없고 도서관에서 한 번쯤 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계속 디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게 우리가 잔디밭도 깔끔하다가도 한 번 지나가면 거기 슬슬 연한 선이 생기고 자주 지나가면은 거기 길이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생각도 계속 그렇게 파지는 거예요. 이게 이 길이라는 게 그래요. 네. 저 같은 만약에 저처럼 될 수 있냐 그러면 다 될 수 있다고 전 장담해요. 깊이는 모르지만 충분히 저처럼 될 수 있고 저도 또 이현영 선생님처럼 그 방향으로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러려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글을 쓰셔야 되고 독서도 읽는 것뿐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토론도 하셔야 되고 네. 그런 게 이제 그 두 분이랑 뭐 외람되지만 제 책도 한번 보시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성공한 스푼 프로필 링크에 이렇게 걸어드리겠습니다. 아, 도서 구매 링크를 괜찮아. 하지 말까요? 안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한데 출판사는 좋아할까? 출판사는 좋아하겠다. 네. 네. 너무 왜냐면 진정성 떨어져 보일까.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안 해주셔도 편집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퇴사를 꿈꾸고 고민하면서도 실제로 실행에는 옮기기 쉽지 않잖아요. 네. 실제로 못하는 게 현실이고 또 그 가장 큰 이유가 또 불안함.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사업을 이제 하셨는데 네. 최소한의 이것만큼은 최소한의 생존 키트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은 좀 갖추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라든지 뭐 역량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인 건 성실함. 성실함. 가장 성실함인데 그 성실함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성실함. 안 그러면 저는 오래 버틸 능력도 안 될 거고 네. 쉽게 무너진다고 봐요. 그래서 끈기 있네요. 끈기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끈기를 넘어서는 성실함.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할 정도는 돼야 돼요. 저는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그 대입에서 성공을 하거나 취업에서 성공하거나 창업 공통점이 전 그렇게 보거든요. 김성근 감독님이 야구를 칠 때 가르칠 때도 전 끈기 이상의 끈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끈기 이상의 끈기, 노력 이상의 노력, 평범하지 않은 노력. 이 정도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남들을 잘 카피할 수 있는 능력. 정말 중요해요, 이거. 두 번째, 거기에다 내 거를 얹을 수 있는 역량. 네, 네. 세 번째, 운. 네.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맞으면은 뭘 해도 성공하실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출연자분들한테 네.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오늘 앤디림 작가님의 모든 자산이랑 인맥이 사라져 버린다면은 내일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 저라면은 우선 지인들한테 돈을 좀 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 자산이 있으니까 네. 인적 자산이 있어서 이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해서 자본금을 모은다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그래도 이 분야로 창업을 하면은
할만하겠다는 분야가 두세 개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최소 2, 3개월은 일을 해야 돼요. 전 바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경험을 쌓는다. 최소. 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어렴풋이 알거나 조금 해봤던 것들을 좀 더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 3개월 정도는 저는 거기서 일을 한 다음에 빠르면 그 다음에 창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좀 더 시간을 더 묵히는 시간을 갖고 창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금을 갖는 시간 네. 그리고 그 현업에서 내가 뒹굴을 마인드랑 아까 말했지만 혀를 내두를 정도의 노력을 하겠지. 그 3개월 동안 압축해서. 네, 그거를 꼭 하면은 저는 다시 제도역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그게 이제 말씀드리지만 역량이거든요. 무인도 가서도 살아남을 역량,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게 신랑감 1순위고. 네. 네. 작가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많은 조언을 해주셔갖고 네, 많이 배우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네. 청소년부터 청년들을 많이 만나요. 네. 그럼 이제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좀 쓴소리를 좀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이전 선배들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난이도가 높아졌고 정말 프레셔가 많아요. 사회적인 프레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주시는 게 선배들한테도 고마운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적인 화두가 하나가 갈라치기 때문인지 혹은 정부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쉬었음 청년이란 그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 포함해서 청년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하시고 나랑 결이 맞는 사람들이랑 많이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충분히 기회가 오니까 꼭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성공한 스푼 같은 채널 많이 보시면서 행복한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왜냐면은 10대랑 20대 자살률이 정말 높아요. 네, 정말 높아요. 생각보다. 사람이 그 10대랑 20대가 죽으면 1위가 자살로 죽는 거예요. 40대부터는 자살률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10대, 20대, 30대 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일 아름다운 나이고 네. 제일 싱그러운 나이고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뭐 프레셔든지 그런 이유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포기하진 않더라도 힘들어서 쉬고 있고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 꼭 많은 분들이 뭐 비난이나 건설적인 비판도 중요한데 제발 부탁하는 거는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은 꼭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 온다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네, 진심이에요. 네. 작가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또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진짜 촬영이 아니라 그냥 따로 사석에서 전화드려서 저 마음 답답할 때마다 연락드리고 싶을 만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한 스푼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출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